근데 산수유가 원래 이게 시큼하고 떫은 맛이 있어가지고요. 그 자체로 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집에서 직접 끓여 드실 때에는 시큼하고 떫은 맛을 줄이기 위해서요. 대추나 감초, 맹문동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게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맛있어요. 네, 이 산수유가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? 그렇죠. 일단은 그 갱년기에 가장 화가 나는 게 바로 나이살이잖아요. 네. 근데 이 두 번째 성분이 로가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세포가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쓰면서 지방세포가 점점 줄면서 우리 몸의 체중이나 지방 조직을 줄일 수가 있고요. 또 그다음에 이 로가닌이라고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, 그 가운데에서요, 에스트라디움이라고 하는 성분을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에스트로겐 활성을 좀 촉진하는 기능들을 갖게 되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활성이 올라가니까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. 요것도 실험이 있었어요. 네, 이 갱년기를 유도했던 실험쥐들에게 산수유 추출물을 투여시켰더니 복부 지방도 줄어들고 또 골밀도도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갱년기를 앓고 계시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이 두 가지 효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앞서서 왜 산수유가 신장뿐만 아니라 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. 한의학에서는 간신동원이라고 합니다. 즉 간과 신장은 근원이 같다. 또 생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. 그래서 신장은 물론 간도 건강해야지 우리 몸에서 왜 해독도 잘 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실제로 산수유 속의 로가닌 성분이요. 간 손상 보호에 효과가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한마디로 산수유를 통해서 신장뿐 아니라 간 건강 지키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산수유의 세 번째 성분이 아까 뭐라고 하냐면 코르닌인데 이게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이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산수유가 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또 방지해 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. 네, 이 산수유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요, 이리도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게 뭐냐 하면 산수유 같은 것들이 상처를 받으면 주위에서 이제 뭐 세균 또는 뭐 곤충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물질이고요. 천연 갑옷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천연 갑옷을 갖고 있는 이리도이드는요,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들을 갖고 있는데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자꾸 쑤셔요.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리도이드 성분은 항산화, 활성산소를 없애주고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물질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산수유 먹을 때 혹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? 자, 일단은 산수유가요, 태양의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에 원래 좀 열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드시면은 변이 말라서 변이 좀 딱딱해지는 결과나 또는 몸에 이게 열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. 감기 같은 열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루 권장량은 얼마나 돼요? 네, 산수유는 이제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12g 이내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씨앗에는 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씨는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. 혹시라도 특이 체질이나 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